오늘 배울 게 피동사동 표현이에요. 피동사동 표현은 여기서 이 동자가 동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동사에만 적용이 된다는 얘기예요. 형용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피동의 반대가 뭐냐라고 하면 사동이라고 알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사동 아닙니다. 피동의 반대는 능동이에요. 얘네가 반대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피동사동이라고 해요? 피동사동이 문제를 출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동사동이 어려운 이유는 딴 거 없어요. 예외적인 상황들이 많이 나오고 함정을 잘 파놓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그런 함정에 잘 빠져 넘어가요. 자, 1차적으로 교재에 나와 있는 이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설명을 하고 실전에서 함정을 어떻게 파놓고 실전에서 피동사동을 어떻게 구별을 해내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선생님이 알려드릴 겁니다. 교재에 안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따로 판서를 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교재에 나와 있는 이 이론은요, 되게 단순하게 나와 있어요. 압축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이렇게 단순하게 문제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먼저 설명을 해야 될 부분을 하고 실전 문제에 적용 나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고 함정은 어떻게 파놓는지 그런 것까지 상세하게 설명을 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일단 피동의 개념을 봅시다. 간단하게 알아두세요. 피동은 당하는 거예요. 주어가 동작을 당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법정에서 때린 사람을 가해자라고 하죠. 맞은 사람을 피해자라고 하죠. 피해자 입장에서 표현하는 방법이 피동이라고 생각하셔요. 피해자. 그죠? 생각하시면 조금 이해가 쉬울 거예요. 능동은 반대로 주어와 동작을 제임으로 하는 것을 능동이에요. 그래서 피동의 반대는 우리가 능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필수 암기하셔야 돼. 피동을 실현하는 방법은요. 이거 모르면 문제 못 풀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거는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묶어봅시다. 자, 전미사가 나와 있는 건 다 묶어보세요. 피동전미사, 피동전미사. 그래서 맨 위 것과 아래 것을 묶으시고요. 그 다음에 어지다, 개, 되다. 이걸 묶어보세요. 자, 전미사가 들어가 있는 피동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파생적 피동이라고 해요. 이렇게 단어로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통사적 피동이라고 해요. 통사적 피동. 일반적으로 통사적 피동의 피동문에서는 뭐뭐 어지다. 얘네 역시 다로 끝났으면 형태 바뀔 수 있어요. 그 다음 뭐뭐 개 되다. 그죠? 얘네가 있고 여기다가 추가를 좀 써놓읍시다. 뭘 추가를 써놓으세요? 여기 개념에 나온 당하다라는 말이 나와도 우리가 피동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통사적인 거는 어휘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원래는 파생적 피동으로 들어가는데 우리가 통사적인 거는 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 더 써놓으세요. 밟히다. 얘는 원래 통사적인 건 아니에요. 희가 들어갔으니까 전미사니까 여기에요. 그죠? 전미사 쓰인 거. 근데 이것도 그냥 암기해 두시면 좋아요. 왜? 예외적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왜 외워야 되는지 이따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설명해 드릴 테니까 일단 이 두 개를 추가를 해 두세요. 그 다음에 피동의 전미사로 쓰이는 것이 이힐이기까지가 피동이에요. 그럼 이 위치가 어디냐면 용언에서 어감과 어미 사이를 뭐라고 하죠? 선어말 어미라고 그러죠? 그 자리 역시 선어말 어미 자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서너 말 어미 자리에 서너 말 어미 말고 또 올 수 있는 애가 누구야? 바로 전미사입니다. 그죠? 그래서 피동전미사는 이힐이기까지가 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잠깐 보시면 사동전미사에서도 뭐가 있습니까? 여기 이힐이기가 있죠. 그죠? 여기도 이힐이기가 있고요. 겹치네요. 그래서 피동사동 구별하는 방법을 아셔야 되겠네요. 이힐이가 나온다 그러면 얘가 피동인지 사동인지 구별을 하셔야 되니까요. 우구추는 사동에만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동사적인 거는 왜 저거 구분할 필요가 없냐면 얘하고 겹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통사적인 거 쓰면 그냥 바로 피동, 사동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여기 세 번째 나왔죠. 피동의 표현의 용도라고 하는데 피동은 행위의 주체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대상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주체가 소극적인 느낌을 줘요. 그래서 뭐 여기 있는 거 이렇게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피동적인 표현은 소극적인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자소서 쓰실 때 회사 들어갈 때나 이럴 때 자소서 자기소개서 쓰거든요. 대학 갈 때도 뭐 필요한 대학은 씁니다. 그 쓰실 때 나와 관련된 내용은 피동적인 표현을 쓰지 않는 것이 바람직해요. 어떤 느낌을 준다? 소극적인 사람이라고 인식되기가 쉽다. 알았죠? 능동적인 거. 그럼 피동적인 거 말고 하다의 개념으로 많이 쓰시면 돼요. 대체적으로. 자, 능동문에서 피동문으로 전환하는 방법은 자, 주어, 목적어, 서술어 있죠? 얘네가 서로 크로스가 되면 어떻게 바뀌어요? 주어, 부사어, 그 다음에 여기에 전미사가 들어간다는 거죠. 전미사. 여기까지가 실질적으로 피동의 이론입니다. 근데 이 피동의 이론 되게 단순하죠. 근데 실제 문제도 이렇게 단순할까요? 이것만 알면 다 문제 풀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래서 이따가 판서를 따로 해드린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좀 문법을 했다라고 하면은 질문이 나와야 돼요. 이 전미사라는 걸 딱 보고 질문을 하셔야 돼요. 이런 질문을 할 정도면 문법 좀 했는데 이런단 말이에요. 어떤 질문일까요? 전미사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전미사라는 특징이 뭐예요? 무슨 기능을 하죠? 우리 언제 배웠냐면요. 의문 배울 때 dt 플러스, 그죠? dt가 2를 만나면 거기서 2가 뭐라고 그랬어? 무슨 형태소? 형식 형태소. 형식 형태소에는 세 가지밖에 없다고 그랬죠? 뭐 있죠? 조사, 어미, 전미사. 형식 형태소는 무슨 기능만 한다? 문법 기능만 한다. 뜻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쌤, 여기 되다라는 말은요, 제가 알기로는 이거 단어 뜻 있는데요. 얘를 왜 전미사라고 해요? 단어 뜻이 있는데요. 그죠? 그죠? 그런데 위에도 되다가 있는데 얘는 전미사란 말을 안 하네요. 이거 뭐예요? 질문을 하시면 대답을 해드리죠. 그죠? 그렇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자, 이거부터 먼저 설명을 하고 들어갈게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단어를 안 배워서 그런데 용언에는 뭐가 뭐가 결합이 됐다고 그랬어요? 어간과 어미로 결합이 돼 있어요. 모든 용어는 선어말 어미는 필요에 따라서 오는 거고. 거기서 어간이라는 말이 있고 우리가 문법책에 보면 어근이라는 말이 있어요, 선생님. 얘네 다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용언에서만 쓰는 거예요. 용언에서는요, 어간과 어근이 같을 수도 있지만 어근은 어간 안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어간이 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저기에서 용언의 어간에 개 되다는 일단 띄어쓰기가 됐죠. 그죠? 그죠? 그러면 이 경우는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개 되다 뭐뭐 개 되다 되다 이거가 하나의 어근과 어근으로 결합된 어근으로 결합이 된 거는 아니죠. 어근과 어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플러스하면 안 됩니다. 어근 대 어근으로 몇 개의 단어로 보는 거예요? 2개의 단어로 인정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되다라는 거는 하나의 독립적인 단어라는 얘기죠? 그러면 얘를 활용해 보면 되다, 되고, 되는 어디가 안 바뀌죠? 되가 안 바뀌어요. 그럼 얘가 뭐가 돼요? 간이 되죠. 그죠? 그는 그 말의 실질적인 뿌리예요. 그럼 되다에서 실제 뜻을 갖는 부분은 어디겠어요? 되겠어요? 다겠어요? 되겠죠. 그러면 얘는 어간과 어근이 어떤 거예요? 같은 경우죠. 맞아요? 맞아요? 저기 되다가 어근이에요. 네, 되가 어근이 되는 거예요. 요 단어만 봤을 때. 오케이? 먹다도 마찬가지죠. 먹다, 먹고, 먹는 안 바뀌는 부분이 먹이죠. 먹이 어간이 됨과 동시에 뭐가 되는 거예요? 어근이 되는 거죠. 먹다의 실제로 뜻을 갖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저기 밑에 있는 명사 플러스 전미사로 되어 있는 되다는 자 명사에 이 되다가 붙어버리면 얘네들을 각각의 단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전체를 한 개의 단어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를 나누어서 찢어서 어간어미로 분리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자체에서 활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한번 활용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건설 되다 이런 단어가 왔어요. 그죠? 이거는 건설 따로 사전 찾으면 따로 나오고 되다도 사전 찾으면 나와요. 그 다음에 건설 되다 이것도 한 단어로 찾으면 나와요. 근데 얘는요 개 뭐뭐 하게 되다를 한 단어로 찾으면 안 나와요. 왜? 한 단어가 아니라 두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여기서 활용을 해야 되겠죠. 활용해보세요. 건설되고 건설되는 그죠? 그러면 어간이 뭐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찢어야 돼요? 건설 대까지 찢고 다를 찢어줘야 되죠. 맞아요? 그러면 다는 어미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간이 되는 거죠. 얘는 어미예요. 어미는 더 이상 나눌 수가 없죠. 그런데 어간은 건설되다의 뜻에 실제 뜻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어디겠어요? 건설이겠죠. 그럼 얘를 한 번 더 나눠줄 수가 있는 거예요. 뭘로? 건설과 되로 나눠주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건설은 문법에서 뭐예요? 얘를 어근이라고 하고 나머지 어근에 붙어있는 애니까 이 되가 뭐가 되는 거야? 뒤에 붙었으니까 전미사라고 합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되다는 요 대가 피동 전미사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피동 전미사로 쓰일 때는 혼자 쓰이는 게 아니라는 소리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됐죠? 그래서 얘는 전미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되다가 피동 전미사라고 저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뜻이 없다는 얘기죠. 그죠? 되셨어요? 이해되셨어요? 자, 넘어갈게요. 그러면 아까 건설되다라는 거는 어간과 어미가 일치합니까? 아니요. 아니죠. 어간 속에 전미사가 들어가 있는 거죠. 어근과 전미사가. 이해되셨어요? 자, 넥스트. 그럼 이제 사동으로 넘어갈게요. 사동도 어떻게 돼 있다? 사동의 개념 간단하게 주어가 시키는 겁니다. 야, 뭐 사와. 시키는 거야, 이렇게. 그죠? 그래서 사동의 반대를 뭐라고 합니까? 주동이라고 해요. 주동은 주어가 동작을 직접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사동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시키는 것이에요. 개념 잡았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피동사동 문제 나오면 학생들이 많이 틀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시간이 없으니까 모의고사나 이런 데에서는 급하니까 예문을 볼 때 개념을 적용해서 봐요. 그러면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왜? 우리가 보통 시키다라는 것은 사람에게 시키는 거지 이렇게 인식이 돼 있단 말이야. 근데 사동은 사람이 아닌 것도 시킬 수 있는 걸로 전제를 갖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니까 이거는 주어가 시키는 게 아닌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첫 번째 선생님 주의사항, 사동 피동 문제 풀 때는 처음부터 개념으로 파악하려고 하지 말아라. 이해되시죠? 그래서 사동의 실현 방법 역시 암기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전미사가 뭐가 있다? 이희리기, 우구추가 있는데 역시 이희리기는 피동전미사하고 겹치는 부분이다. 우구추는 이거 나오면 전미사 찾았는데 우구추가 있어. 그럼 그냥 찾아가면 고민 안 해도 돼요. 문제는 이희리가 나왔을 때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용언의 어간에 첫 번째 거하고 얘가 파생적 사동이라고 그래요. 전미사 들어간 거는 항상 파생적이라는 말을 써요. 그 다음에 이 가운데 얘를 우리가 똑같이 통사적 사동이라고 하는데, 여기 개하다 하고 역시 독립적인 시키다, 얘까지 하나 더 써놓으세요. 이 시키다는 밑에 시키다하고 다른 거예요. 밑에 시키다는 뭐라고 돼 있니? 전미사로 쓰였다는 얘기지? 똑같은 거예요. 다른 말하고 붙여 썼을 때 한 단어가 되는 거예요. 아까 되다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독립적으로 우리가 시키다라는 뜻을 가진 말로 썼다, 앞에 띄어쓰기가 됐다. 예를 들면 이런 거야. 학생이 아이에게 심부름을 시켰다,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 띄어쓰기가 돼 있으니까 얘는 독립적으로 쓴 거죠. 그죠? 이거는 통사적 사동 어휘에 해당돼요. 오케이? 그럼 얘가 뭐가 돼? 통사적 사동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지울게요. 자, 용도 동작이나 일을 시키는 주체를 드러내고자, 주체를 드러내고자 할 때 쓰는 겁니다. 자, 이건 됐고, 자, 역시 주동문에서 사동문으로 전환할 때는, 자, 주동문은 주어가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동문은 주어가 시키는 거니까 주동문에서 사동문으로 바꿀 때는 항상 이렇게 새로운 뭐가 나와요? 새로운 주어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 새로운 주어는 여러분들이 만드실 필요는 없어요. 거의 문제에서 주어집니다. 이거 바꾸는 거는. 그래서 주어가 뭐가 됩니까? 부사어가 되고, 목적어는 그대로 목적어가 되고, 서술어에 전미사가 쓰였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 패턴이 똑같지가 않죠. 이렇게도 될 수 있죠. 주어로 쓰였던 애가 뭘로도 바뀌어요? 목적으로도 바뀔 수 있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가 그냥 교재에 나오는 이론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단순한 문제면 뭐 할만해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나오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학교 문제도 마찬가지고 수능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 칠판에 해주는 게 현실적인 그 피동사동 문제예요. 자, 그럼 칠판으로 가서 한번 판서를 하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자, 우선 이렇게 봅시다. 자, 선생님이 두 가지 예문을 쓸 텐데 이 예문을 우리가 피동의 개념, 사동의 개념 잡았죠? 그걸로 한번 주어를 놓고 그걸로 한번 따져보세요. 그런 느낌이 드는지 안 드는지. 자, 첫 번째 예문. 오빠가, 이것도 써놓으시면 좋아요. 그녀에게 꽃다발을 안겼다. 사냥꾼이 그녀를 바위 뒤에 숨겼다. 자, 이 대응 예문이 있습니다. 자, 주어는 우리 찾기 쉬워요. 여기는 오빠가가 주어고요. 여기는 사냥꾼이 주어죠. 자, 단순하게 보자고요. 개념으로 한번 적용해 봅시다. 자, 오빠가 당한 느낌이 드니까 안긴 걸 당했어요? 그런 느낌 안 들죠? 그러면 오빠가 시킨 느낌이 듭니까? 안긴 걸? 그런 느낌 안 들죠? 마찬가지 사냥꾼이 숨겼다. 그죠? 사냥꾼이 당한 거 같습니까? 안 들죠? 피동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사냥꾼이 시킨 것 같은 느낌 들어요? 역시 안 들죠. 이래서 개념으로 먼저 파악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애매하단 말이에요. 개념으로 하면. 피동사동은요. 선생님이 오늘 알려주는 방법을 통해서 기계적으로 풀어주시면 돼요. 의미를 너무 깊게 생각하면 답이 오히려 머릿속에서 꼬여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따가 선생님이 가르쳐준 방법 다 하고 나서 적용해서 한번 풀어볼 거예요. 여기 보세요. 자, 그러면 필기하면서 보십시다. 피동과 피동, 사동, 구별법. 선생님이 이거를 왜 만들어 놨냐면 한때 고3에서 고3하고 고2에서 피동사동 문제가 그 해에 좀 자주 나왔던 때가 있어요. 근데 설명을 아무리 해도 있잖아. 애들이 계속 이 문제를 틀려가지고 오는 거야. 원인이 뭘까? 도대체 왜 틀릴까? 또 여러분들이 이거 2학기 원래 정상적인 건 2학기 시험범위에요. 문법 요소. 애들이 또 학교에서도 이거 너무 잘 틀려가지고 와. 그래서 모의고사에서 틀리는 이유는 애들이 시간의 압박감 때문에 개념을 가지고 이런 예문들을 분석을 하려고 하니까 거기서 미스를 하는 거야. 실수를 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고민하게 됐어요. 이걸 맞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이제 고민하던 끝에 만들어 놓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저기 순서대로 다 보면 피동사동 쉽게 구별이 돼요. 여기도 물론 함정을 어떻게 다루는지 설명을 하고 첫 번째 이 문장을 볼 때요. 일단 통사적 어휘의 유무를 따지십니다. 유무라는 말은 있다 없다야. 이 정도 단위는 알겠지요? 자, 이게 없어요. 아, 이게 있어. 유야. 이게 유야. 통사적인 어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바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아까 선생님이 통사적인 거는 피동과 사동이 다르다고 그랬지? 그죠? 거기 있는 어휘가 있다 그러면 바로 피동 아니면 사동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했을 경우, 없을 경우에는 뭐가 있는지 또 따져야 돼요. 이게 무일 경우에는 두 번째 단계, 딴 거 볼 필요 없습니다. 동작이니까 우리말의 서술어의 단계. 서술어의 형태소를 분석하셔서 뭐를 따져요? 전미사 유무를 따져야 돼요. 자, 여기도 전미사가 여기는 없을 때 바로 판단하시면 돼요. 자, 보세요. 통사적인 어휘도 없고 전미사도 없어요. 그럼 뭐 아니면 뭐야? 피동사동은 아니라는 소리죠. 주동 아니면 능동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판단은 주동 아니면 능동이라는 얘기입니다. 왜? 만드는 방법이 통사적인 어휘를 쓰든가 아니면 전미사를 쓰는 두 방법밖에 없잖아요. 근데 두 개 다 없어. 그러면은 이거 주동 아니면 능동이라는 소리죠. 피동사동은 아니라는 소리예요. 그런데요.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중요합니다. 정신 차려서 보세요. 서술어는 우리말에 서술어가 오는 거는 두 가지죠. 용어는 100% 다 서술어 기능을 해요. 또 하나 체어 플러스 이다 이거밖에 없어요. 서술어로 올 수 있는 거. 그러면 여기도 누가 나오는 거야? 용언이라는 아이가 나오죠. 그죠? 용어는 선생님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얘기했어요. 시작점을 어디서부터 해라? 기본형에서 출발을 해야 답이 보인다라고 수없이 많이 얘기했어요. 그죠? 다른 문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용언에서 1차적인 거 뭘 찾아야 돼요? 기본형 찾고요. 근데 이 기본형 잘못 찾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답을 맞을 수가 없죠. 그죠? 이해가 되세요? 기본형을 잘 찾아야 된단 말이야. 기본형을 찾고 우리가 활용을 해서 활용을 왜 하는 거야? 뭐 찾기 위해서? 어감과 어미를 찾은 후에 이걸 나눈 후에 원래 단어에서 빼면 돼요. 요 과정을 잘하는 친구들이 실수를 안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보세요. 실전에서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예문입니다. 자, 예를 들어 설명할게요. 자, 종이가 열에 의해서 말렸다. 이런 예문이 있고요. 예투 빨래를 햇볕에 말렸다. 자, 피동인지 사동인지 이거 콜라데시오와 했던 예문에서 나왔던 거예요. 자, 봐봐. 해봅시다. 똑같이. 자, 일단 통사적인 어휘 없죠. 그럼 어디를 보면 돼? 서술어 보면 되죠. 서술어는 어디 있어요? 맨 밑에 있죠. 맨 뒤에. 말렸다, 말렸다. 똑같네요. 똑같은 거부터가 냄새가 나는 거예요. 왜 똑같이 냈을까? 그죠? 여기서부터 냄새를 맡아야 돼. 그러면 요 방식대로 해보면 자, 일단 기본형 잘 찾아야 돼. 예예. 자, 종이가 열에 의해 말렸다의 기본형은 마르다. 어? 마르다. 마르다. 마르고 닳도록
아니죠? 말리다. 말리다 말다? 말답니다. 오. 지금도 맞았다. 말다. 그래서 기본형 찾는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아. 자, 활용 이제 해보면 되죠? 활용은 그냥 고나 는 대체로 넣으면 대체로 말이 된다 그랬어요. 말다, 말고, 그죠? 어간이 뭐예요? 말. 그러면 어간 어미 찾았죠? 네. 여기서 빼기, 말, 다. 자, 지워. 얘네들은 피동사동의 필요가 없어. 그럼 뭐 남아요? 몇. 신함. 몇은 뭐가 결합이 된 겁니까? 리오. 리 플러스 여. 어시 된 아, 거죠. 발음이 안 돼. 아, 있네. 뭐가 있니? 니. 니라는 전미사 내가 외우는 거 있어. 그래서 아까 그거 못 찾는다는 거야. 이히리 리 있네. 리 있죠? 맞아? 전미사 있네요. 자기가 이거 완벽하게 한 것 같아. 뿌듯해요. 두 번째 거는 똑같잖아요. 안 합니다. 분석 안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네. 안 돼요.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똑같은 걸 냈다는 건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으셔야 된다. 그럼 보면은 여기에서 자 빨래를 햇볕에 말렸다의 기본형은 뭘까요? 말. 말. 마르는 거는 뭐 말다, 물기가 말다. 없다는 거죠. 말. 아, 말. 말? 여? 리다. 말리다. 뭐가 다릅니까? 기본형이다. 자 말리다를 활용해 보면 말리다, 말리. 말리고, 말리는. 말리는 어디가 어간이죠? 말리. 다르죠. 그러면 여기가 어간이니까 빼기 말리까지를 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 지워지고 얘 지워지는 거죠. 그 다음에 다 지워지죠. 그럼 뭐 남습니까? 어시 남는 거죠. 여기는 엄만 남는. 아 뭐가 없다. 전미사가 없다. 그럼 피동이든 사동이든 될 수가 없다. 없다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우리말에는요 동음 이어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런 과정을 거치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많이 하는 친구들은 이제 눈으로 해도 보여요. 나중에는 바로바로 이렇게 해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오케이? 근데 연습할 때는 처음부터 실수하면 안 되니까 그런 건 연습을 하세요. 아셨죠? 이해되셨습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그러면 전미사가 이제 있을 경우잖아. 유 했을 때는 3단계로 넘어갑니다. 3단계. 자, 이히 기의 경우와 기의 전미사가 있는 경우 나머지는 우구추는 뭐 따질 필요 없죠. 얘네가 피동사도 겹치니까요. 있는 경우에는 목적어 유무를 따져라. 그래서 목적어가 없으면 무면 피동, 있으면 유면 사동이 돼. 그러면 얘는 이제 볼 필요 없고 종이가 열에 의해서 말렸다. 이 리 있죠? 목적어 있습니까? 없죠? 그럼 얘는 뭐다? 피동이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런데 선생님이 아까 피동 통사적인 것에다가 예외적으로 뭘 하나 집어서 외우자. 어떤 단어? 발피다. 이게 100%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피동문에서도요. 뭐가 있는 경우가 있다? 목적어가 있는 경우가 있더라.
그래서 선생님이 피동사동이 어렵다는 거예요. 예외가 많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볼게요. 나는 어제 버스에서 그거 다 날려버리고 발을 뭐 했다? 밟혔다. 밟히혔다. 이런 예문이 나와요. 그러면 혓은 기본형 바꿔죠? 지우고 하면은 혓은 he 플러스 어시죠? he가 있죠? 전미사. 그런데 목적어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맞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기 이 피동은 반드시는 아니야. 반드시는 아님. 이 말은 예외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가 시험 문제 이 밟히다가 잘 나오기 때문에 외워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네 번째 개념을 여기서 확인하는 겁니다. 개념으로 확인하기. 그냥 당하다나 시키다를 가지고 해보면 되겠죠. 둘 중에 하나로. 그래서 당하다가 아니면 시키다가 되는 준사동이 되는 거니까. 저기 피동이 있으니까. 이해가 돼요? 자, 그러면 발을 밟혔다라는 거는 당한 거예요, 시킨 거예요? 당한 거죠. 아, 얘는 목적어는 있지만 뭐다? 피동문이다. 마지막 개념으로 확인해 주면 돼요. 요 단계를 거치면 이런 예외까지도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요, 요런 문제 내신으로 아주 달콤하게 잘 나옵니다. 여기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본형은 조금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의미상으로 보셔서 어떤 단어로 쓰였는지. 알았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적용해서 요 예문이 실제 고3에서 나왔던 예문이에요. 근데 내가 왜 기억을 하냐면 오답률이 높았기 때문에 기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틀리지 말아야죠. 자, 1번 통찰적인 어휘 있습니까? 되다, 개 되다, 어지다 있어요? 시키다 있어요? 개 하다 있어요? 없네요. 통찰적 어휘 없네요. 그럼 어디로 갑니까? 바로 서술어로 갑니다. 여기 안겼다, 숨겼다 있네요. 얘도 구조가 비슷하죠. 곁이 있네요. 그죠? 해보셔야 됐고. 자, 이거는 기본형 찾기 쉽죠? 안겼다의 기본형은 안따. 되도록이면 의문의 개수를 줄이세요.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대로. 되도록이면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늘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숨겼다의 기본형은 숨다죠? 숨다라는 말 있잖아요. 그죠? 됐나요? 그럼 두 글자니까 이거 굳이 활용 안 해봐도 이건 되겠죠? 그럼 빼기. 여기 안, 여기 다 빼고 여기 숨, 여기 다 빼고 그러면 뭐 남니? 기 플러스 얘네 둘 다 어떻게? 기 플러스 어시라는 사실 알았죠?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으로 넘어가야 되죠? 기가 있으니까 이히리기 맞아요? 그럼 뭘 찾아야 돼 이제 마지막? 목적어 있나? 둘 다 있어. 위에 거 꽃다발이 목적어래요. 밑에 거는요? 그녀를이 목적어네요. 자, 확인해 봅시다. 최종 기가 일단 있으니까 피동 아니면 사동이겠죠? 자, 목적어가 있어요. 자, 주어를 놓고 사냥꾼이 당한 겁니까? 아니요. 당한 것 같지는 전혀 않죠. 그죠? 근데 목적어가 있으니까 이거는 무슨 표현이다? 사동 표현이다. 둘 다 사동이다. 답 나오죠. 그런데 우리가 왜 개념으로 하면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시키다라는 건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누군가에게 시키면 사람에게 시킨다라는 개념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머릿속에. 근데 여기는 그녀는 숨겨주는 대상이고요. 사람이 없거든요. 사람이 없고 뭐가 있어요? 바위가 있는 거죠. 그녀를 현재 숨겨주고 있는 거는 바위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봅니까? 시키다라는 개념을 생각하면 그렇게 안 보이기 때문에 사동 표현은 초반부터 뭘로 하지 말아라. 개념으로 하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되셨어요? 어떻게 분석하는지 알겠어요? 예문 나왔을 때. 자, 두 번째 시험 문제 실전에서 잘 나오는 거. 이거 다 적었나요? 지워도 되나요? 자, 이번에는 피동과 사동에서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피동에서 주의해야 될 거. 주의사항은 이중피동은 무조건 문법 오류예요. 그래서 이것도 함정으로 잘 나옵니다. 아까 우리 한 것처럼 니, 이히, 리가 뭘로 잡혀 있는 경우 간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 그런 예문은 잘 돼요. 이거 좀 이따 얘기를 할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잡히다를 쓰면 되는데 잡히어지다 이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여기 희가 있고 어지다 두 번 썼지. 피동문을 이해가 되세요? 그럼 여기에서 이런 거 다음 줄 이중 피동이 아닌 것은 해서 내면 요렇게 내놓고 요 밑에다가 달리 어지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이 리가 이히 리 얘도 이중피종이네. 말도 이상하네. 달리 어지다 어색하네. 돼요 안 돼요? 반드시 기본용 찾아봐야 돼요. 달리 어지다의 기본용은 달리다잖아요. 맞아요? 달리다 달리고 달리니 달리까지가 뭐가 돼요? 이게 피동이 아니라 전미사가 아니라 이 리가 어간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건 이중 피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단 문법적으로 맞는 거죠. 피동 공부에 어색하긴 하지만 이해가 되세요? 요거 함정으로 잘 나와요. 오케이? 나머지는 이중 피동 기본용을 찾아서 해보면 돼요. 자, 피동은 요거 시험 문제 내신이나 이런 데서 잘 나와요. 특히 이거는 이제 내신에서 좀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사동에서 주의해야 될 상황. 역시 내신에서 잘 나오는 거예요. 사동에서는요. 아까 시키다라는 통사적 어휘가 있었죠. 전미사로 쓰이는 거. 전미사. 시키다 전미사. 그죠? 명사 뒤에 붙는 거. 이 명사 뒤, 이 특정 명사에는 시키다가 붙일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왜? 이 자체가 주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키다가 오면 안 돼요. 그래서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가 뭐냐면 소개, 그 다음에 가동, 그 다음에 교육, 실현. 얘네들 말고도 많죠. 이 뒤에 시키다가 오면 된다 안 된다? 시키다가 오면 안 된다. 그런데 이거 특히 소개, 요거 우리 생활 속에서 특히 잘못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대학 가면 뭐 미팅 같은 거 한단 말이에요.
내가 남자친구 하나 소개시켜줄까? 혹은 내가 여자친구 하나 소개시켜줄까? 이렇게 얘기한다. 선생님. 문법적으로 맞다 틀리다? 틀리다. 자, 이 말의 의도는 내가 아는 남자나 여자애를 너하고 내가 연결시켜줄게. 이런 의도잖아요. 맞죠? 근데 이거를 문법적으로 해석을 하면 자, 봐봐. 내가 있잖아. 내가 아는 애를 쟤를 시켜서 쟤 보고 니네들한테 여자친구, 남자친구 소개시켜주라고 얘한테 시킬게. 이런 의도예요. 문법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또 우리 이런 말 잘하죠.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을 교육시키겠습니다. 이건 내가 직접 하겠다는 소리죠. 근데 시킨다라는 거는 직접 하는 게 아니죠. 그죠? 그럼 이것도 문법적으로 해석하면 자, 지금부터 제가 아는 사람은 끌고 와세요. 얘 보고요. 여러분들한테 교육시키라고 제가 할게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 말 자체, 이런 말 자체에서는 무슨 의도가 있다? 주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뒤에 시키다가 오면 안 되고 시키다와 반대적인 의미, 하다의 개념이 와야 돼요. 이 하다도 전미사입니다. 단독으로 쓰일 때는 단어로 쓰이고요. 이런 명사하고 쓰일 때 전미사로 쓰이는 거예요. 똑같아요. 예로 써야지 맞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표현이 뭐예요? 내가 친구 소개해 줄게. 이게 맞는 표현이에요. 교육하겠습니다가 맞는 거.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런 오답이 시험 문제, 내신 문제에서는 자주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는 내신에서 자주 나오는 단어들이니까 숙지를 해두시면 바람직해요. 아셨죠? 여기까지가 피동사동이에요.